안녕하십니까. 거제를 살리는 힘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철입니다. 자, 오늘로 정확히 4.2 재보궐선거까지 이제 약 40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거제시에 도약하는 미래를 이끌어갈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간 서로의 정책을 비교하고 나누며 단합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거제신문이 주관하며 거제시내 4개 언론사 공동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출연하신 후보 6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민호 후보님입니다. 다음은 김봉태 후보님입니다. 권태민 후보입니다. 천정환 후보입니다. 박환기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송 후보입니다. 자,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토론은 후보자별로 1분의 기조 발언과 1분간 답변 가능한 6가지 주제의 공통 질문, 후보자별 7분의 주도권 토론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토론이 종료되고 1분씩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후보자 앞에 있는 타이머 시간을 잘 보시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현송 후보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현송 후보 기조 발언입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함께 경선에 임한 후보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거제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 정연송입니다. 거제는 조선업의 메카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조선과 해양산업의 차세대 모델, 그리고 오션플랜 2030, 빛과 바다라는 해양 관광산업 프로젝트와 문화예술, 보건복지,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실천 가능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경선이 끝난 후에도 승리하는 국민의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박한기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거제시장 예비후보 박환기입니다. 오늘 4월 2일 치러지는 시장은 어려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행정 전반을 첫날부터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0여년간 거제 부시장을 지내고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을 지내면서 풍부한 정책과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코로나 재난 대응을 통해 위기 관리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거제는 변화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지역 상권은 침체되었습니다. 저는 1,500여 공무원과 함께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 박한기를 반드시 국민의 후배로 선출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모두 후보자님들께서는 1분의 기조 발언의 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천정환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 시민,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당 관계자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는 천정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토론회가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조선 물량이 30%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상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거제 시민들은 훨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 천종환이 나서야 합니다. 저 천종환은 30년 넘게 조선산업에 종사한 조선 전문 경영인입니다. 조선산업을 알아야 거제 경제가 보입니다. 저 천종환이 무너질 살림살이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민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 권태민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비를 번다고 1년, 군대 생활 3년을 제하고는 거제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거제에 뼈를 묻을 거제 토박이 행정전문가 권태민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 시민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권태민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꼭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봉태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 김봉태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소상공인 매출은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제 경제가 살아야 시민들의 삶도 안정됩니다. 저는 그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김봉태의 거제시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과 서러움을 없애고 소상공인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거제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행복을 키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호 후보의 기조 발언입니다. 첫날부터 지체 없이 업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권민호 예비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거제 경제 위기입니다. 조선 불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이 빈 공간은 우리 거제의 충격입니다. 저 권민호 인구 증가시켜서 지역 경제 확실하게 살려내겠습니다. 지난 8년간 재임하면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 사고만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남부관광단지, 저장성포의 망산 유원지 등 이 주요한 사업들이 이념과 전임시장이 했던 이유만으로 이 사업들이 다 허공에 지금 떠 있습니다. 권민호가 출마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지역경제 확실하게 살려내고 또 민주당 후보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국민의힘 보수정치 꼭 이겨내겠습니다. 거제 경제 확실하게 살려내겠습니다. 권민호에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6분의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자들의 기조 발언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거제시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1분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1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음소거가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가지 주제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거제시의 가장 주요 산업인 조선산업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특히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하시겠습니까? 권민호 후보님부터 김봉태 후보님, 권태민 후보님, 천종환 후보님, 박광기 후보님, 정현송 후보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권민호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거제에서 조선산업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가장 시민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 조선산업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방산 MRO라든지 또 미국의 그 해군 함정의 MRO라든지 아니면 지금 환경 규제 시대의 탄소 운반선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중공업과 또 하나오션의
필요한 우리는 필요적 그 규모 있는 산업단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재임 때 추진했던 4억만 국가산업단지는 필연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그 초속하게 추진해서 이러한 조선 산업의 환경에 바뀐 트렌드에 맞춰서 후지를 공급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또 선박의 환경 기술이 바뀌는 이 마당에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봉태 후보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선 MRO 산업 육성을 통한 거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거제의 청년 인력을 양성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MRO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기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기업혁신파크를 기업 성장으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한 MRO 특성학과를 신설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체와 협력하여 실습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직접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근무제 개선을 위해서 지역구 서일중 국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1분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후보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권태민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대 조선사 대표와 만나 첫 번째로 숙련 노동자 확보 방안과 기술 연구 분야에 대한 인력 유출 금지와 두 번째 협력사 기성 단가 30% 현실화, 세 번째 MOU 체결로 거제 출신 대학생 우선 채용, 네 번째 성장 가능한 업체 이자 비율에 대한 2차 보존 지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K방산 MRO 사업에 지역 전문 협력사를 발굴하고, 두 번째 국내 개조 수리조선 유치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 번째 핵심 R&D 센터를 운영, 친환경 자율 운항 등 신규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등 융합형 고급 전문 인력 육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모든 후보님들께서 지금 공통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질문은요,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특히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천종환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선이 발주하는 사회 물량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많은 금액이 과내로 발주됩니다. 거제시 내에 기자재 공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산단 관련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수조 원이 다시 거제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 산단을 재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전 국회의원과 함께 최대한 빨리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프로그램에 조선 산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유니코 문화고려협회 코엘 사업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합의가 끝나면 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환기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선 산업은 대한민국 핵심 기간 산업입니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단순한 선박 건조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LNG 화물창,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조선 기자재의 국산화 추진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또한 선박은 건조 후에도 유지 보수 정비가 필요하므로 MRO 산업과 해양 방산 확대로 우리 거제를 글로벌 해양 방산 허브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기술적 양성, 교육과 주거 복지 정책을 병행하여 인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현송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1970년대 우리 두 개의 거대 조선소가 건설되면서 2025년 현재까지 약 50년간 우리 거제를 먹이 살려온 핵심 산업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조선업 기술은 고도로 발전해서 성장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는 관점이 우세하기도 합니다. 기존 조선 산업에 대해 맞춤형 인력 양성 조선, 협력 업체 지원, MRO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민간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기본적인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50년 조선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선 산업을 해저 해양 산업으로 확대 성장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조선업 해양 플랜트뿐 아니라 미개척 산업 중의 하나로 꼽히는 해저 산업과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분의 그 시간이 너무 짧은지라 자, 모든 후보자님들께서도 지금 곤욕을 좀 치르시는 것 같은데요. 시간 타임은 감안하시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제시장 후보자 6분이 생각하는 거제시 조선산업 발전 방안을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관광, 해양 레저, 수산, 스마트팜 등 다양한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이며 기존 산업과는 어떻게 연계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봉태 후보님부터 권태민 후보님, 천종환 후보님, 박광기 후보님, 정현송 후보님, 권민호 후보님 순서입니다. 자, 김봉태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제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수산업 그리고 스마트 농업까지 모든 산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각 산업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업을 친환경 스마트 조선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해양 레저, MRO 산업과 연계하여 산업 다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은 스마트 양식장 도입,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성장시키고 농업은 스마트팜 및 친환경 농업 확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제의 특산물과 산업을 브랜드화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거제를 산업, 관광, 경제가 균형 잡힌 도시로 성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1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음소거가 된다는 점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후보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요. 권태민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자원 관리 최적화와 두 번째, 지역 특화 R&D를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세 번째, 사고만 일대 자연 친화적 체류형 인류 관광 휴양지 조성 등의 해양 관광 산업 육성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특히 농수산물 특성화 육성 전략을 포함하여 관광 산업과 조선 산업을 결합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천종환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 거제시의 관광 정책은 상당히 안일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관광자만 믿고 알아서 오겠지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을 관했습니다. 관광객들의 트렌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짓고 보자는 식의 관광 정책은 철저히 외면받습니다. 저는 카카오, 네이버 다음 등 꾸준하게 앱툰을 생산하는 회사들과 협의해 앱툰을 주인공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 톤저 아일랜드를 오픈해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바다 낚시 대회를 열어 최소 수백 원 이상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흥남 해수욕장은 서핑 비치로 바꾸며 외국 관광객의 방문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박한기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제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과 해양 내지 수산업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KTX 개통에 맞춰 관광객이 우리 거제에 체류행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 내지와 요트 산업을 활성화하여 동남권 최고의 해양 관광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해양 플랜트 체험 전시관을 조성해서 조선업과 관광을 연계하고 지역 특산물과 해양 내지를 접목한 수산 미식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거제만의 특별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수산업과 스마트팜을 연계해 로컬 식자재를 활용한 거제행 특화 외식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정원을 조성해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현송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거제시정의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해수욕장과 철회의 자연 환경을 보유한 도심에도 관광객들이 적극 즐길 수 있도록 관광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했습니다. 야간에도 거제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빛과 바다라는 테마로 관광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계절 관광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항로와 윌리스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과 한옥 온천단지, 또 건축예술단지, 아이슬란드 스토리, 미디어아트 중심 도시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안전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제 수산물 직판장 건립, 스마트 해상 양식장, 아쿠아밤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후보님들께서 우리 거제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권민호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은 거제의 또 먹거리 핵심 사업입니다. 이 관광 산업이 좋은 상품으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또 볼거리, 또 즐길거리, 이 먹거리, 이 3대 핵심이 어우러졌을 때 좋은 관광이라고 합니다. 숙박시설은 지금 그런 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남부관광단지라든지 앞으로 망산의 그 장승포 유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볼거리가 부족합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만 가지고 거제 관광 상품을 팔았습니다만은 이제 또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자연에서 채취하던 어떤 것들을 이제는 ICT를 통한 수산물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때 훌륭한 거제의 관광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6분의 우리 후보님들께서 두 번째 주제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후보자님들께서는 거제시 인구 감소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권태민 후보님부터 천정환 후보님, 박광기 후보님, 정현송 후보님, 권민호 후보님, 김봉태 후보님 순서입니다. 권태민 후보님의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조선노동 인력의 대거 이탈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층이 평택 등지로 일자리를 옮겨가면서 인구가 실제로 4 내지 5만 명 이상이 감소가 되고 출산율이 0.77명으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방안은 첫째, 5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질 좋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벤처기업 지원 등 청년 유입 유도 등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가족 친화적인 도시 조성 등 장기적 비전 제시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천종환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제의 인구 감소의 원인은 조선 산업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량 감소와 낮은 임금, 부족한 의료 서비스와 문화 공간 등으로 인해 벌써 수많은 조선 산업 노동자들이 거제를 떠났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위기 지역 연장, 중소기업 강경기업 유치, 청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을 포함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기업체와 다양하고 세분화된 투자 협약을 강화해야 합니다. 몇몇 분들이 정주 인구 증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정주 인구가 아니라 생활 인구입니다. 굳이 거제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주 거제에서 들려 경제 활동을 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기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 거제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조선 산업 불황으로 산업 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 유출과 일자리 부족이라 주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억만 국가 산단을 공론화시켜 신산업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확충하여 문화, 교육, 복지, 인프라를 개선해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산업도시인 포항시는 철강산업 침체로 인구가 줄어들지만 바이오, 수소,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들의 유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도 신산업인 MRO 사업과 방산조선 사업을 확대하여 미래형 산업 기반을 조성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거제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현성 후보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거제시 인구는 현재 23만 2,770명으로 조선업 종사 외국인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 중 남성은 1만 2,011명으로 여성은 2,692명으로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기보다는 일시 거주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제도는 조선 산업이라는 일개 축을 도시를 지탱해 왔으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해저 해양 관광 산업의 1축을 더 추가해서 2축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안정적인 도시 발전 계획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 분야에 기반해서 이게 정책 축을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거제시를 부유하게 만들고 그 재원으로 거제 시민의 복지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호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인구 유출은 뭐 조선 산업 불황으로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난 자리에 결국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면서 거제 지역 경제가 그렇게 크게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내국인을 이 빈자리에 채워야 되는데 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를 해결해주고 간단한 기술을 제공해주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한국의 주민을 가진 세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5천 세대만 들어오면은 15,000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작은 규모의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조선 산업에 납품하는 기자재 공장을 유치시킨다면 거기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시급한 인구를 늘려서 소비를 촉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인구 늘리는데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해서 지역 경제 살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제 인구 감소 해결의 핵심은 시민의 행복입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거주하는 시민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 안정화 교육 및 원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대도시 수준의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산업 육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 레저, 관광, 스마트팜 등 다양한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고용,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원로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필수 원로 서비스 강화, 응급 원로 시스템 개선 등.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로 인구가 증가되고 유입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은 주제별 토론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는데 1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음소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방송을 함께하시는 분들과 눈높이를 좀 맞을 수 있도록 한 번씩 카메라를 좀 응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생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분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 지역 경제 회복 방안이 있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천종환 후보님부터 박광기 후보님, 정현송 후보님, 권민호 후보님, 김봉태 후보님, 권태민 후보님 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천종환 후보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수입이 있어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탄력적 노동시간 연장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 금융기관과도 폭넓게 접촉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유치해 혜택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관광도 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거제시의 기존 관광 콘텐츠, 축제 등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재검토해 관광객이 실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관광 콘텐츠와 골목 상권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말로만 무성했던 관광, 거제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박광기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뿌리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거제 로컬 마켓을 조성해 관광객이 지역 상권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야시장과 푸드존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상권을 조성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또한 내지형 수산시장을 도입해 관광객이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고르고 즉석에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관광과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이 온라인 판매도 활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송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제시 데이터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기반해 보면은 2021년 8월 거래금액 기준 편의점 슈퍼마켓 업종은 2,246만 건으로 38.9% 1위를 차지하고 위로 커피, 음료, 디저트 업종 47만 건으로 8.3%를 나타냈습니다. 거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분포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차도 다양하지 못하고 내수 경제가 빈약한 생활 소비 위의 시장이라는 것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해양관광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업종 분포를 다양히 이끌어낼 수 있고 부가가치 생산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권민호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또한 원인은 사실은 인구가 결국은 유출되어서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주 인구도 늘려야 되고 또 생활 인구도 늘려야 되는데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주 인구를 늘려가는 대책을 급속히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활 또 인구도 늘릴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시급하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뭐 지역화폐라든지 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또 지원하는 금융 제도를 오히려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지원하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그 이익에서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서 나간다면은 뭐 계획을 세우면은 소상공인들이 또 소득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봉태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하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 전환 및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매출 증대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와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지역 경제를 만들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권태민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선거 기간 중에 명함을 드리러 현장을 뛰어보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는 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부서인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행정 지원을 할 것이며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를 통해서 회식 문화 정착 및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거제 시민께 진심인 우리 후보님들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제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무엇입니까? 인데요. 거제시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과 관련된 주제이기에 우리 시민분들 관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한기 후보님부터 정현성 후보님, 권민호 후보님, 김봉태 후보님, 권태민 후보님, 천종환 후보님 순입니다. 자, 박한기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의 투명성이 곧 시민의 신뢰입니다. 저는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거제 행정 투명성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시민이 예산 사용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 절차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감시관제를 운영하여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보상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공무원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현성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제시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거제행 시민 참여 플랫폼을 도입하고 예산 및 주요 정책 결정을 시민과 함께 하는 방식인
시민 참여형 예산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채용 및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으며 부패 방지를 위한 신고제 강화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누구나 예산 사용 내역과 행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 거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 운영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민호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의 투명성은 시민의 신뢰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투명하지 않으면은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책이든 또 큰 시책이든 이제는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행정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단체들이 늘 참여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예산 집행이라든지 시가 추진하는 정책적 중요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투명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장 재임 때 열린 시장실을 운영한 것도 근무를 위한 것도 시민들에게 신뢰와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더 이제는 요구하는 시대에 맞춰서 행정은 투명한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태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제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 청렴동 2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최근 평가에서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민선 7기에서 가장 지적된 문제가 인사 문제였습니다. 이에 척급 정치와 지역 정치가 아닌 직원들의 성과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확고한 인사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및 보직 배정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자율 담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존 담당 직제를 폐지하고 부서의 직급과 인력과 업무만 배정해서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부서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권태민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직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 행정 처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는 것이 시민들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은 첫째, 민간 위탁 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개방형 감사 제도 도입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한 인사 운영 도입 및 민간 위탁 가능 의무 확대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종환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제시 행정의 문제는 투명성보다 느린 속도와 소극적 태도입니다. 거제의 투자를 위해 인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인들은 대부분이 전국에서 인허가 절차상 가장 까다롭다고 합니다. 공직사회는 책임 소재를 엄격히 구분하고 틀에서 벗어나면 책임이 뒤따릅니다. 수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혁신으로 그 틀을 깨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혁신은 시민을 위한 조직 시스템 그리고 인사평가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를 잘하기 위해 추진하다 생긴 일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시민에게 군림하는 공무는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만 챙기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때 그제는 위기에서 벗어나 도약의 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재별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본인이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강점은 무엇이며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시장 임기가 길지 않는데 임기 중에 내세운 공약 중 반드시 실행하고 싶은 핵심 공약 3가지는 입니다.
자, 후보 경쟁력 매우 중요하겠죠. 과연 후보님들이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저희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현석 후보님부터 권민호 후보님, 김봉태 후보님, 권태민 후보님, 천종원 후보님, 박환기 후보님 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정현송 후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정연송은 40년간 해양사업에서 쌓아온 경력과 또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제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 해양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얻은 행정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거제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임기가 짧은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공약으로는 4대 분야에 기반해서 두 개의 경제산업축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션 플랜 2030 빛과 바다 프로젝트를 조기 실행해서 조선업이 해저 해양 고도 산업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반을 가지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민호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시정을 8년을 재임하면서 시장이 뭘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했던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35년이라는 거제 정치를 내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시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슴에 많이 담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털어놓고 거제 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이며 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미 민주당의 후보는 시장을 4년간 경험한 뿐이고 저는 8년간 경험해서 이미 시민들이 두 사람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평가 안 해도 시민은 다 알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세 가지를 우선시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지지부진합니다. 빠르게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프렌드 국가산단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계층 많습니다. 우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봉태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기 중에 내세운 공약 중에 반드시 실행해야 되고 싶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 파크 선도 사업을 본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후보 김봉태라 생각합니다. 다음 거가대교는 민간 자본이 투입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로도로입니다. 다행히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공휴일 출퇴근 차량에 대한 20% 통행료 할인을 추진하면서 통행료 인하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거제 시민의 수건인 만큼 다각적인 대안을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권태민 후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작년 9월 16일 해양관광공사 상임이사 임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행정 공개 없이 연속적으로 거제시의 행정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는 저 권태민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이길 전략은 민주당 후보가 불투명한 시정 운영과 불공정한 인사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생활 밀착의 공약의 약속과 실천으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중에 반드시 시행하고 싶은 공약 세 가지는 소상공인 300만 원 지원 사업, 두 번째 갱년기 여성 힐링 바우처 사업, 세 번째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운영 및 파파르치 시민신고 유예, 이 세 가지를 꼭 실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천종환 후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종환은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유일한 후보라는 상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하는 이번 선거, 천종환의 승리가 바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천종환만이 유일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저에게 주어진 사회적 업무를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천종환이 맞서야 합니다. 행정 전문가끼리 싸움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공약 중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국가산업단지 추진은 조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둘째, 전국 최대 규모 포람 낚시 대회 개최는 거제 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협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셋째,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과 생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부분은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한기 후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점은 공학 박사이자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펼쳐진 공항 배후도시 조성, KTX 역세권 개발, 기업 핵심 파크 조성 등 국책 사업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박한기는 거제시 부시장을 역임할 때 민주당 후보가 거제시장이었습니다. 지피지기라고 했습니다. 거제시장으로서 자질과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을 잘 알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대 후보의 편파성 부각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핵심 공약은 거제 해양 프렌트 국가산단 재추진을 통해 조선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둘째, 섬 규제 특례시를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핵파하고, 마지막으로 파워풀 50만 매력도시를 건설하는 등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후보자들 지금까지 6개의 공통질문을 답변해 주시면서 각자 자신이 왜 거제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잘 어필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간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후보자님들 이제 중반부에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6분의 우리 후보자님들 조금 숨을 좀 고르실 수 있도록 6분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좀 응시해 주시고 좀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 주십시오. 네. 자, 그럼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 다음은 후보자별로 7분씩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 토론에 앞서 후보자들께 당부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거제시 발전과 화합을 위한 자리이기에 서로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데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타 후보 비방은 절대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자분들 앞에 7분 타이머 보이시죠? 각자 주어진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2인 이상의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해 주셔야 하며, 질문을 받은 후보는 답변을 하거나 답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후보 1인과의 일방적 토론 시나 상호 비방으로 토론이 과열될 경우에 사회자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정현석 후보님, 그리고 박광기 후보님, 천정원 후보님, 권태민 후보님, 김봉태 후보님, 권민호 후보님까지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정현석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거제의 미래가 조선 산업과 해양관광 산업 양축으로 삼아서 발전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 고현 중곡동에서 직접 민항 크루즈를 운영하면서 해양관광이 거제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몸소 실천했습니다. 해양관광은 단순한 관광 사업이 아니라 조선 해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우리 거제는 뛰어난 자연 환경과 세계적인 조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은 크루즈 마리나 해양 레저 같은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관광 산업은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잘 알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9년 연속 적자인 것을 흑자로 전환해서
거제 발전과 또 공사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KTX 역세권 사업을 경남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였고 그 외 5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행정과 경영을 직접 경험을 쌓았으며 거제 해양관광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후보입니다. 거제 관광을 제대로 아는 사람, 직접 해본 사람, 정연송입니다. 박광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과거 함양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2022년 9월 산자 수려한 나의 고향 함양을 생각하며 그리고 2024년 10월 함양 천년숲 상림 국가정원 지정을 염려하며 등 고향 함양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거제시장의 출마가 과연 거제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인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 후보님께서는 조선업과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본인의 출마가 거제를 위한 선택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거제 시장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해왔던 일들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전문가고 공학 박사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미래의 먹거리를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공항 배후도시를 영동도처럼 이런 핫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요. 역세권 개발을 해서 인구 유입을 시켜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국가 산단을 재공론화해서 땅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거제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거제가 제2의 고향입니다. 처가도 거제고 제가 공직 생활도 20년 동안 거제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기 잘 때문에 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거제를 잘하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번 거제시장에 우리 거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연소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이게 박광기 후보님께서는 다음 주도권 토론 때 그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거제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무엇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후보님께서 실질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시장의 임무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25년도 시정을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거제 부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무너져 있는 지역 경제를 빨리 살려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봉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거제시장 재선거에 박종우 전 시장님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만큼 저 역시 같은 당의 후보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박 전 시장의 핵심 인사였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일부 인사들이 현재 김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전 시장님의 뜻을 같이 했던 인사들과 함께 하면서도 동시에 박 전 시장과 차별화된 시정을 할 수 있을지 김 후보님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시장께서 중간에 불미스러운 이유로 해서 직을 상실하게 되어서 오늘과 같은 어떤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분야가 본인의 어떤 잘못 큰 과실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있었던 어떤 부분이고 또 그 자체가 행정과
연관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하고 같이 근무하게 되는 우리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자연인들입니다. 그 뜻을 같이 한다는 어떤 내용들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종훈 시장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들도 우리 시민들이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시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정책들이 있다면 연계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다소 미흡한 네, 정영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도권 토론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7분의 타이머를 확인하시면서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2인 이상의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 가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마무리 발언의 그 시간도 좀 할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한계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거제 관광 발전을 걸림돌은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섬진흥원 부원장으로 있을 때 옹진군, 신안군, 울릉군을 대상으로 지금 섬 특례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태생적 섬이기 때문에 규제 해파를 위해서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연 환경이 다른 진주시나 우리 시가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가 관광도시로 가는 데는 비싼 토지,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비싼 토지로 항상 제가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거제는 관광도시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해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불편한 교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교통은 2030년 되면 다 완료됩니다. KTX 그리고 공항 이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면은 2030년이 개항된다면은 진정한 이제 해양 관광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전 우리 거제시를 그 섬특례시로 지정해서 규제를 해파하고 또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고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 정연송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연송 후보는 관광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비전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저는 해양 관광의 도시 거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항에 나름대로 우리가 랜드마크인 고현항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대관람차를 고현항에 유치해서 반드시 거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양관광의 전문가인 정연송은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을 바다와 함께 하면서 해양관광을 꿈꿔왔던 정연송이 분명히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지금까지 침체됐던 관광 하면서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유치, 민자 유치를 해서 관광시설을 하고 또 함께 거제는 세계의 큰 기업들이 대기업이 있습니다. 함께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잘 협의한다면은 정말 우리 시가 관광의 도시로 변모하고 앞으로 5년 내에 우리 거제시는 시민이 상상을 못할 정도의 큰 변화가 오기라고 봅니다. 이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관광공사 사장 시절에 나름대로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5개 있습니다. 그 5개를 잘 살려서 진행한다면 저만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보자들이 MRO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MRO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가 좀 궁금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 해군이 지출하는 비용은 20조입니다. MRO는 신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업으로 경기와 별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저는 MRO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옥포 중심에 멤버드급 MRO 지원 복합 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옥포 상권 부활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신조까지 겹치면 그제는 일명 노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대우조선이 가장 잘 나갔을 때 1년에 매출액이 10조였습니다. MRO가 10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선소가 하나 더 생긴다고 봐집니다. 금민호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민호 후보도 MRO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은 행정은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는 양대 조세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또는 뭐 사고만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지 이걸 추진해서 필요한 부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미 해군 함정의 MRO 네네. 조금 전에 전연송 후보가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집신 싣고 축구할 때입니까? 자, 우리가 축구 상황을 쓸 때 히딩크를 데려와서 상황 실화를 썼습니다. 지금은 이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정영송 후보도 아마 고향이 통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우습지 않나요? 다른 후보가 이야기한다면 또 저도 고향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시간 한 번만 주세요. 잠깐만 제 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보다는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거제가 제가 공약도 그렇습니다. 파워풀 50만 매력 도시를 만들겠다 한 거. 그렇습니다. 우리 공항 배후도시가 만들어지면은 영종도 같은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국 산다를 재공론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MRO 사업 단지를 만들고 신산업도 유치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항이 왔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는 반도체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아마 자율주행 주행배도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유럽에다가 전부 다 로열티를 주고 사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반도체 유치 사업까지 이 공약 만들겠습니다. 국가 산업단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주도권 토론에 있어서 답변을 하시는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다소 좀 아쉬움이 있을 듯 싶습니다만은 좀 협조를 좀 해주시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천종환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천종환입니다. 우리 박한기 후보님 이번에 참 상당히 많은 이 공약을 아마 제시하셨습니다. 혹시 총 몇 개의 공약을 제시했는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핵심적인 공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산단 재공론을 하겠다는 말씀. 네. 두 번째는 관광 산업으로 가기 위한 규제 핵파를 위해서 규제 특례시를 지정하겠다 하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하셨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몇 개 공약?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약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 몇 개 공약을 하셨는지 그걸 묻는다. 전체적인 공약이 전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저는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된 공약들 그리고 주도권이 그리는 몇 개 공약 하셨냐고 개수를.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했던 사항들은 그렇고요. 잘 모르시는 건 뭐인데 100개 지금- 정도 100개 정도 했어요. 100개 정도 했는데요.
그렇게 제가 주도권입니다. 100개 정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이 100개 정도의 공약이 어느 정도 예산은 규모로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공약 중에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들도 예. 있고 금액을 묻는다 모르겠지. 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 대무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유는 아니 제가 알겠습니까? 주도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0개의 공약이 저희들이 임기가 동안에 한 450일 정도 임기 동안에 하루에 한 개씩 공약 처리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개씩. 그래서 이런 많은 100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박한기 후보님이 아마 병강용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같이 부시장직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병강용 시장이 2년간 공약을 60% 공약 이행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십니까? 당시 변 후보의 공약 개수가 박 후보는 좀 100개였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으로서 변 시장 옆에서 봐왔던 박 후보님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 후보님 제시한 공약 100여 개 중에 실제 이행률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약은 현재 시장이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도 제가 연속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제가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100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종환 후보님께도 묻고 싶은데 아니, 제가 주도권자입니다. 묻는 게 아니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몇 개를 묻는다 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공약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네. 예, 공약입니다. 그 헛공약이 안 되도록 좀 잘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 후보님 100여 개가 넘는 공약 중에 거기에 공공의료 관한 공약은 권역별 어르신 건강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밖에 보이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어르신 건강 돌봄 센터. 예, 그 부분은 노동센터에 그 돌봄 센터 설치. 돌봄센터는 있습니다. 그 있죠. 부분은 그 말 예, 알고 있는지 설명을 물어봅니다. 설명은 아니고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제 노인 정책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래요. 제가 주도권자니까 듣고 답변만 줍니다. 알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후보자님 예. 질문을 했으면은 답을 할 아니, 수 있는 질문을 기회도 했잖아요. 주셔야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잖아요. 알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다 그러면 끝이고 모른다. 아니 이 공약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핵심적으로 주도권자니까 묻는 겁니다. 답변을 하시면. 지금 자 후보님 아니, 잠시만요. 예, 지금 주도권 토론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예, 감정이입에 조금 지나친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주도권 토론에 있어서 주도를 하시는 우리 후보님께서는 7분의 시간입니다. 7분 동안 2인 이상의 후보님들의 알 질문해 주시고 겁니다. 답변에 아쉬움이 있겠지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주도권 토론이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종환 우리 후보자님께 네. 제 노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할 수 있도록 아니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알고 계신다니까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이 소중한 목숨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방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꼭 우리 박 후보의 공약은 시민에게 시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봉태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봉태 후보님, 거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혹시 우리 거제시의 1인당 총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인당 총생산은 2021년 기준이 3,800만 원입니다. 정도 됩니다. 후보님도 나름 거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셔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이 제시한 공약을 보면 거제 경제의 큰 축인 조선산업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조선산업은
제가 많이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제 경제를 회복할 보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조선 산업관계는 우리 MR로 사업과 연계해서 펼쳐 나가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근로자, 그러니까 거제에서 이렇게 많이 외지로 빠져나간 근로자들을 그 대신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한 8,000명 정도.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만일 조선산업 공약을 빠뜨리신 걸 아신다면은 어쨌든지 거제 경제를 위해 극복할 공약을 꼭 공약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열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권 토론이지만은 답변을 하시는 우리 후보님들께서도 약간의 어필은 할 수 있도록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후보님들께서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자, 다음은 권태민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간단하게 박한기 후보와 김봉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박한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한기 후보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선 7기 때 변강용 시장 시절에 부시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변강용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변 전 시장의 정책 중에서 가장 잘못된 정책은 무엇이며 그 정책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아마 변강용 후보가 한테 자기가 했던 정책을 이번 선거에 제시를 한 데 대해서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제일 잘못된 것은 대우조선 기업결합입니다. 제가 부시장을 왔을 때 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성 없는 군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을 보고 제가 몇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사공만입니다. 사공만은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듯이 재추진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론을 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 산단을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가 국가 산업을 목적으로 해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검민호 후보도 계시지만은 어프로시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수요자를 모집해서 건의해서 국가 산단이 될 것은 처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검민호 후보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뒤에 추진을 안 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다 쪽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 거제가 더 큰 거제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산단을 좀 추진이 돼서 아마 됐으면 그럴 겁니다. 하나 같은 산단이 하나 들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단은 그렇습니다. 산단은 공장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배후도시가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 개발을 철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과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면 우리 미래에 더 큰 거제로 갈 수 있는 그만해 주십시오. 기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 사옥만 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옥만 추진을 재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순조롭게 그 임기 기간 동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사공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나 조성하는 데는 준비하는 기간 최소 10년 정도 걸립니다. 저도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을 하면서 30만 미만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김봉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23일이 되면은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요. 혹시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그제에 남아서 원팀으로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번 거제 시장의 어떤 선거는 단순한 우리 거제 시장의 어떤 선거로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지금 중앙 정치에서 많은 그 보수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보수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서는 지금 우리 후보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흠집내거나 비효율적인 어떤 질문은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원팀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승복하고 원팀으로 끝까지 갈 것을 약속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를 다 하신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봉태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관광 문화 인프라 확충 그리고 강력 교통망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핵심 과제로 되었을 때 우리 거제의 미래가 발전되어지고 또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생각되집니다. 먼저 관광문화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주창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관광 체류형의 어떤 부분들이 실질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연송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적자 9년 적자를 흑자로 개선하는 부분에 기업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거제가 꼭 필요한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와 같이 4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프라 구축이 된다면 거제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더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동부 학동이라는 장소에 출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에. 그 갔는데 우리 그 육도 잔망이라고 그 숭어를 옛날 재래 방식으로 잡는 어로행위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어로행위는 부산 가덕도에서 1개소 추진이 되지고 우리 거제에서는 6개소에서 이 어로행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우리 거제시에서 우리 거제만의 어떤 큰 문화로 자리 잡고 또 관광과 연계하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천종환 후보님,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어떻게 발전을 시키면 우리 관광에 접목을 시키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하는 관광은 관광객들이 와서 기대 먹고 가는 관광이 아니고 자고 가는 관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저 아일랜드라든지 또 웹툰이라든지 어떤 드라마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가는 그런 관광 콘텐츠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한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사곡 산단을 재조성해야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곡 산단은 계속적으로 제가 주장해 왔듯이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단을 만들려고 하면은 최소한 10년 준비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곡 산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도 살아 있는 상태고 행정 절차는 다 살아 있는 상태고 단지
환경 영향 평가 완료 기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으면은 예, 후보님, 가능하고요. 후보님, 예, 네. 되었습니다. 우리 사곡은 남부 내륙 철도에 역세권이 개발되지는 그런 공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천혜에 빼어난 사곡만을 우리 해양 레포트 센터 그리고 힐링 센터로서 개발하면 참 멋진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곡만을 우리 거제시에 있는 도심과 아주 가깝게 유일하게 접근해 있는 공간입니다. 자연을 한번 훼손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거제에 물류 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적정지가 어딘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봉태 후보님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다음에 한번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한기 후보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0만 인구 수립 계획이 있던데 지금 우리 거제시의 인구와 2배가 늘어나는 어떤 인구 정책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정책이 조만간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정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매력 도시에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KTX 역세권 개발을 하면은 인구 1만 명이 늘어나고요. 신공항 배후도시 저는 말씀드렸듯이 잠깐만요. 네. 거기는 사곡을 역세권 개발해서 이렇게 인구를 유입시킨다는데 역세권이 아니고 거기는 사곡 산단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아니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인구 50만에 대한 허구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이고 경상남도에서 또 18개 시군의 도시계획 기본계획 말 그대로 재정비와 기본계획을 승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연송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후보님 그 사장 이상하겠습니다. 네, 7분의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듯 싶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다음은요. 권민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천년을 시장할 것처럼 우수한 공약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게 공통된 게 결국은 우리 다 후보들이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장해 가야 된다는 것은 공통 분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제가 8년간 재임하면서 결국은 조선산업을 더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더 확충하는 이 진행됐던 사업들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에게 그 유혹을 줄 수 있는 장기간 걸리는 이런 계획보다도 1년 3개월짜리 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민과 소상공인과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뭘까? 이것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박한기 후보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한다 했고요. 또 천종환 후보께서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한다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김봉태 후보님께서는 그게 뭐 역세권 개발하고 휴양지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금태민 후보님께서는 50만 평 이 정도 뭐 산업단지 하는데 근데 그거 진행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데 굳이 68개의 국가 부처를 다 거쳐서 환경 영향 평가만 다시 받으면 되는 사업들을 그건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금태민 후보님?
저한테 묻는 겁니까? 네네. 저는 50만 평 한다 했어요. 사고만을 훼손하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가에 휴양 도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됐습니다. 해양브랜드 국가 산다 물었는데 예, 박한기 후보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당초 계획은 공유수면에서 해양브랜드 국가 산다를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KTX가 들어오면서 이쪽 육지 부분에 역세권을 만드는 계획이 당초에 이렇게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봉태 후보님께서 박한기 그 후보에게 조금 이해가 설명이 안 됐던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박한기 후보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병강용 시장 재임 때 부시장을 얼마나 하셨어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했습니다. 민선 8기까지 들어오고 그렇죠. 안타깝게도 금민호 시장 재임 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해양브랜드 국가산단 남부관광단지 장수보 망산의 관광유원지 지심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조선산업을 강화시키고 또 관광산업을 강화시키는 이 사업들이 수년석 걸려서 시작에서부터 사업 승인까지 거의 떨어지는 것들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전임 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했는가, 행정의 가장 기본이 안 돼서 안 했는가. 그러면 행정 전문가인 박한기 후보가 물론 뭐 우리 시장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으로서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는 원하겠지만은 어떤 것을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병강용 후보에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부시장으로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예, 저는 그 민선 7기에서 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설명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답답을 해주면 됩니다. 병강용 시장한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강하게 건의해서 부딪힌 적이 있느냐? 없죠? 부딪히는 것은 예, 방금 뭐 말씀드렸듯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시고요.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대우조선 기업결합과 네네. 그 사고 국가산단 재추진을 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0만 도시를 만든다는데 50만 도시 어떻게 만듭니까? 이건 지금 뭐 배우 공항 도시 역세권 해서 샀는데 지금 애기들을 생산을 안 하는데 이 전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인구 빼와야 되는데 제주도가 지금 인구 약 50만 몇천 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제시에 50만 인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은 저는 너무 추상적이고 황당하다. 만든다면은 인구 주거에서부터 도시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50만 도시가 안 됐을 때는 이 거제시 도시계획 엉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전문가하고 박사를 해서 내가 잠깐 언급하는 것이고 아무튼 공약은 실행 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연송 후보님 이 중요한 공약 내셨습니다. 그 시급을 다투는 시민의 생명과 그 결부 있는 분초를 다투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이 시민 뭐 뇌졸장이라든지 심장 질환인데 이게 닥터 헬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 잘한 것 같고 이게 어디에서 할 겁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네. 우리가 거제가 꼭 필요한 우리 대형병원 유치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응급이 생기실 때 닥터 헬기를 알겠습니다. 하실 거죠? 시장 네, 되시면? 하겠습니다. 네. 해양브랜드 국가산단 안 하실 거예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한 한번 적이 생각해 없습니다.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천종환 후보님, 사고만 국가산단 되시거든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예. 또 조선산업의 협력업체로서 수십 년 동안의 어려운 과정을 잘 지켜오셨으니까 우리 조선산업이 더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또 헌신 노력해 주실 거죠? 예. 경제 네.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예. 시민 여러분, 우선 1년 3개월짜리 이 시정은 허황되고 추상된 장기간 걸리는 사업은 시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1년 3개월짜리 금민호 시장이 추진했던 이 사업들을 후보님께서 당선되시는 후보님께서 그냥 실행에 옮기면 되는 사업들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사회자 권한에서 10초까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도 제가 그렇습니다. 도시 계획에서 말하는 50만 도시는 도시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규제 해파를 위해서 지난번에 특례시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연구원을 만들겠다 하는 뜻입니다. 공무원이 지금 일을 하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주도권 토론회에 있어서 공정한 토론회를 위해서 시간을 좀 엄수한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거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려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 4.2 재보궐 선거가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함께하는 우리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 시간이 지금 1시간 3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함께하시는 6분의 후보자님들 정말 절실한 마음과 그 뜨거운 열정을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느끼고는 계시거든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 지금까지 6 후보님들의 주도권 토론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의미의 후보자들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순서입니다. 각자 아쉽겠지만 1분씩 시간을 드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자, 권민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우리 책임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고 정준영 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자해봤어? 이 말은 경운과 경륜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저 권민호는 35년 동안에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선배가 풀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풀 거냐, 또 무엇을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저는 시장이 돼서 8년 동안에 줄기차게 수많은 먹고 살 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떠났습니다. 이 모든 땀 흘렸던 사업들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민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권민호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제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치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태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통해 시민 한 사람의 맞춤형 행복을 실현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판을 적극 수용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거제 시장의 재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지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함께 경쟁하는 후보를 질받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선 결과에 겸허히 승복하며 국민의 힘이 원팀이 되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거제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행복을 키울 수 있도록 저 김봉택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민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신 후보님과 참가하는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문자, 전화, 명함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들어 송구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저 권태민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30만 거제 예산 2조 원 시대 권태민이 열겠습니다. 생활 밀착 공약으로 시민의 곁에서 늘 따뜻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거제 토박이 39년 행정 전문가 준비된 시장 후보 권태민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변화를 저 권태민이 이끌겠습니다. 거제를 바꿀 사람 권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종환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거제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거제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천종환이어야 하는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오직 국민의힘과 함께 살아온 오랜 시간 전문 경영인의 경험을 살려 더 늦기 전에 저와 함께 웃고 울었던 거제 시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드리고 싶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거제 시민 천종환이 거제 시민의 힘으로, 당헌 동지의 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소중한 선택 끝까지 천종환을 지켜주십시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시장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당헌 동지 여러분, 저 천종환을 국민의 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박환기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죠? 현재 대통령이 구속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 탄핵 폭주는 민생을 외면하고 오직 자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줄이기를 급급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의 폭주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우리 당 후보가 승리해야 합니다. 민주당 후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저 박한기는 거제 부시장을 역임하여 지역 해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박한기는 22대 총선 때 서일중 국회의원 직책본부장을 지내 당선시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 박한기를 거제시장 후보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현송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1974년부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바다와 함께 일해왔고 바다가 주는 일거리 먹거리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함께 살았던 바다는 산업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해양으로 불리게 됐고 바다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성장했습니다. 저 정연송은 이제 거제의 미래가 우리 조선 산업과 해양관광 산업 두 개의 경제축으로 구축하는 데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 시민 소득 5만 불 시대 저 정연송이 해내겠습니다. 거제를 바꿀 힘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를 살리는 힘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6분의 경선 후보님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 6분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도열해 주시고요. 뭐 치열하게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을 했지만 어차피 우리 거제 시민의 힘,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함께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손을 잡아서 번쩍 좀 들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거제 시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뜨겁게 그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6분의 후보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으로써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